자, 이제 우리 색칠하기에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칠하기 이번 시험에서 또 하나의 킬러 문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일단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를 구별하는 것부터 헤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색칠하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경우를 한번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색칠하기 어떤 게 어렵고 어떤 게 쉬우냐를 구별할 때는 이 마지막 영역을 칠할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냐 정해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렵고 쉬운 게 나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봤더니 마지막에 오는 색칠의 수가 앞에 면에 영향을 안 받으면 그냥 쭉 여러분들 숫자 세 갖고서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순열식 색칠하기라고 얘기할게요. 뭐 5, 4, 3, 2 이런 식으로 넣으란 얘기야. 문제는 뭐냐면 얘가 안 될 때예요. 얘가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색을 뽑고서 중복 영역을 선택하고 그리고 색을 배열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풀이의 핵심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아주 독특한 뭐 색상환 형태, 원형 표현에 관련된 것들은 공식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끝까지 내용 숙지하시면서 따라올 것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보면 이렇습니다. 얘는 이제 뭐냐면요. 마지막 면에 경우의 수가 정해져 있는 쉬운 형태의 문제예요. 전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네 가지 영역인데 서로 다른 네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영역 없이 다 쓸 거야, 색을. 그러면 색칠하기에서 가장 스타트가 뭐냐면 제일 많이 면적이 다른 면과 닿아 있는 부분부터 칠하는 거예요. 위쪽이 제일 많이 닿아 있죠? 그럼 여기에 이제 네 가지 색을 이용해서 색을 칠할 수 있습니다. 즉, 네 가지 색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면과 많이 닿아 있는 곳을 보면 여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이제 어때? 위에서 쓰지 않은 색,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색을 칠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가지, 네 가지 색을 다 쓰기로 했으니까 이쪽에서 한 가지를 쓰게 되면 우리 어떻게 이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겠다라는 거죠. 즉, 마지막 색칠하는 면에 몇 개의 색을 칠할지가 앞에 면에 영향을 안 받아요. 결정이 되어져요. 그럼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쉽게 순열식 색칠하기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지 않은 경우죠. 그럼 이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문제는 이제 이 문제예요. 다음 문제에 해당되는데 다음 문제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문제 한번 쭉 보면 5가지 색깔의 물감이 있는데 5가지 색깔의 물감으로 영역을 칠할 건데 보세요. 이웃하는 부분 서로 다른 색깔 칠하는데 이게 5가지 색을 다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얘를 4가지 색으로만 다 칠해도 되고 3가지 색으로만 다 칠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건가? 일단 우리가 앞에 순열식 색칠하기가 불가능한 이유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많이 면이 닿는 가운데 5개, 4개, 뭐 여기 3개, 2개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마치 1개가 될 것 같지만 다음의 상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보세요. 내가 여기서 빨강을 쓰고 여기서 주황을 쓰고 여기서 노랑. 초파 중에 하나를 여기에 택한다면 여기 이제 2가 되겠네요. 어떻게 돼요? 2가지 경우가 발생하겠지만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C와 E가 같은 색깔이 되게 되면 빨강과 주황을 제외한 나머지 색깔 중에 선택해서 D를 칠하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바로 마지막 D가 앞에 칠하는 면의 영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색칠하기 문제에서 가장 기본은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쉬운 문제는 그냥 쭉 칠해서 마지막 면이 결정돼서 칠하고 끝나면 돼요. 근데 어떻게? 어려운 문제는 마지막 면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볼 텐데 이렇게 한번 풀면 되겠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제일 먼저 뭐 할 거냐면 몇 가지 색을 이용해서 여기를 다 칠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5가지 색을 다 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4가지 색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4가지 색을 사용한다는 거는 2개의 면에 중복해서 같은 색을 칠한다는 거예요. 3가지 색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3가지 색을 사용한다는 거는 중복면을 2개 뽑아서 칠하겠다라는 거예요. 2가지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경우로서 칠하는 경우를 나눠볼 수 있겠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할 거냐면 5가지 색을 다 쓰는 경우는 사실은 쉬워요. 뭐 하면 되냐면 5팩토리얼 하면 되는 거죠. 5팩토리얼은
12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네 가지인데 네 가지로 색을 칠하기 위해서는 일단 색을 뽑아야 돼요.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빨주, 노초, 파의 5가지 색이 있는데 빨강을 빼고 칠하는 것과 노랑을 빼고 칠하는 거는 일단 모양 자체가 다르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색을 먼저 뽑습니다. 색 뽑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5개 중에 4개의 색을 뽑을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몇 가지가 나올 거냐면 5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복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중복면을 선택하는데 중복면을 선택하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2가지예요. 어떻게? C와 E를 중복해서 칠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B와 D를 중복해서 칠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다시 말해서 C와 E를 같은 색깔 파랑으로 칠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B와 D를 같은 색깔로 칠하는 경우를 생각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나머지 부분에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색깔 배열하면 되는 거죠. 그럼 중복면을 어떻게 칠하기로 했고 중복면 두 개가 되는 거죠. 요 2개에 어떻게 색을 칠하는데 뭐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칠하고 나머지는 그냥 칠하면 되는 거니까 색깔을 배열하면 되는 거예요. 4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이제 계산하면 5 곱하기 2, 이게 이제 120이니까 5C4가 5거든. 5에다 4팩토리얼 하면 5팩토리얼이니까 120이래. 2를 곱하면 24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건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3가지를 이용해서 칠하는 겁니다. 색을 뽑아요. 5개 중에 3개의 색을 뽑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복면을 결정할 건데 중복면은 어떻게? 무조건 BD와 CE에는 같은 색을 칠해야지 3가지 색으로 얘를 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면은 정해져 있죠. 고를 필요가 없죠. BD와 CE 무조건 여기 다 칠해야 되니까 한 가지 경우가 발생하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3가지 색으로 칠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5C3은 5 곱하기 4에다가 2로 나눈 10가지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5C3, 5C2랑 똑같거든. 5개 중에 3개를 뽑는다는 건 5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와 똑같아 이랬어요. 3팩토리얼은 6이죠. 그럼 얘 곱하면 몇이에요? 60이죠? 그럼 얘네들을 싹 다 더하면 몇 되는 거예요? 420.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답은 420까지야.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형태는 사실 변형돼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420이라는 숫자를 외워두는 것도 사실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마지막 면이 앞의 면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 그때는 경우를 나눈다. 그래서 몇 가지 색이 필요한지 정하기, 그에 따라서 색을 뽑기, 중복으로 칠하면 정하기, 그리고 나서 뽑아놓은 색깔 배열하기,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경우를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에 조금 독특한 형태의 색칠하기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이건 뭐냐면 색칠을 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면에 의해서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한번 잘 읽어봐. 이 정사각형을 8등분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8가지 색을 칠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8개 면을 8개 색을 다 이용해서 칠하니까 8팩토리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맞을까? 틀리다는 얘기야. 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반드시 우리 선생님이 올려놓은 영상 중에 테이블 안 치는 경우의 수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테이블 안 치기라는 그 경우의 수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로 보는 경우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색깔을 칠했어요. 이 공란에 서로 다른 다색을 칠했다고 할게. 여기를 다 칠해놨는데 이렇게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와서 그래. 근데 내가 얘를 2칸씩 움직여서 색을 한번 이렇게 칠해볼게요. 2칸씩 움직이면서 색을 칠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칠한 것과 요 앞에 거는 색깔이 달라 보이지만 같은 거를 회전시켰으니까 같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반복해서 4번 회전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4가지 같은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8명을 줄 세우는 8팩토리얼을 4로 나누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색의 배열이 면에 의해서, 이 칠하는 면에 의해서 회전하면서 4개의 중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4로 나눈 게 칠하는 경우의 수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또 하나의 심화 문제를 한번 볼 텐데 이렇게 어떻게 구등분되어져 있는 면에 대한 색칠하기예요. 일단 9가지 색을 다 칠할 거기 때문에 가운데 9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9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죠. 그리고 바깥에 어떻게 8개의 색깔을 칠할 건데 여기서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를 나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면이 갖고 있는 독특함 때문에 그렇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요 자체에서 얘를 회전시켰을 때 같은 모양인가 생각하면 되겠죠? 얘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봐도 같은 겁니다. 그죠?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랭이 칠해져 있고 이렇게 노랭이 칠해져 있는데 이 색을 이렇게 90도 회전 이동하면 얘 나오는 거거든? 근데 같은 경우잖아. 같은 걸 같이 회전시켰으니까 색깔의 배열은 달라지지 않고 같은 걸로 보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90도씩 4번 회전시킬 수 있으니까 뭐 하셔야 된다? 8팩토리 아니라 4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좀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색을 다 써서 쉬워 보이지만 면의 독특함 때문에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예요. 회전시켰을 때.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꼭지점, 면과 관련돼서 꼭지점을 맞닿고 있는 이런 색칠하기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경우를 나눠서 중학교 때는 풀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얘를 공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등학교 과정의 공식은 우리가 공통수학 1, 2 끝나고 대수 파트 가면 수열의 점화식이라는 걸 배울 텐데 그 점화식이라는 걸 알아야지 증명에 대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증명에 대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공식으로 외울게요. 공식 외우는 거 어렵지 않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단 이 문제의 형태를 구별하세요. 이 문제는 뭐다? 이 면이 이렇게 꼭지점이 맞닿은 형태. 즉 변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이런 구별이 아니라 이 꼭지점이 맞닿게 구별되어져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원을 그려보면 돼요. 원을 그려보면 어때? 이 원을 4개 영역으로 구별하면 얘를 확장한 이 바깥의 사각형도 똑같이 4개 영역 구별될 거 아니야. 이런 형태가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의 공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칠화라는 색이 있어. 그 색에서 1을 빼세요. 그걸 밑으로 하고 영역수를 지수로 한 다음에 영역의 개수가 홀수개면 색에서 하나를 뺀 수를 빼고요. 짝수개면 그걸 더하면 되는 거야. 지금 말을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야, 실제 너무 쉬워요. 그럼 잘 봐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얘를 구별하래. 선생님이 원을 하나 그려볼게. 그럼 이 원에서 이 4개 영역이 구별되면 얘를 연장해서 그려놓은 얘도 영역이 다 구별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 공식을 이용하는데 선생님 바로 하는 풀어보는 걸 보세요. 색이 있지? 색에서 숫자 1 빼. 그럼 몇이야? 2죠? 내부 그림과 같이 나누어진 이거 3개 영역 아닌데 4개 영역인데 4개 영역이죠? 4개 영역을 구별하려고 한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4승. 이렇게 지수로 영역이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지수를 봤더니 뭐야? 짝수죠? 그러면 짝수니까 얘를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전체 몇 개 나와요? 18개 나와요.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지우고요.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보세요. 얘를 구별하라고 했는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럼 어때? 이 원에서 이 영역이 구별되면 이 바깥에 선을 더 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구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라고요. 원 내에서 중심 부분에 꼭지점들이 맞닿는 부분을 놓아놓고 보면은 같은 문제구나 이해가 된다고요. 자, 3가지 색을 이용해서 5개의 영역으로 구별한대요. 그러면 잡아봐. 어떻게 된다? 조건 봤다. 그럼 공식 쓴다? 색깔에서 숫자 하나 뺀다. 2. 영역 몇 개다? 5개다. 2의 5승. 됐죠? 그리고 얘가 홀수죠. 홀수. 홀수면 얘를 뭐 한다? 빼준다. 그죠? 그럼 2의 5승은 30이니까 32에서 2 빼면 30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걸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색칠하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를 구별하는 것을 마지막 면에 칠하는 색깔이 정해지냐 안 정해지냐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색을 모두 써서 쉬워 보이지만 칠하는 면 자체가 중복을 발생시켜서 경우의 수에서 하나로 봐야 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원에다가 색깔을 구별하는 형태의 공식 형태까지 내용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꼭 좀 잘 배우고 익혀두시고 특히 아까 중복의 경우를 하나로 보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테이블에 앉히는 사람 수에 관련된 내용 영상 꼭 시청해 보실 것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